다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. 마이크만 잡으면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지 저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책하고 지금 공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집값 오를 때는 사실 집값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을 하거든요.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졌을 때, 공급이 수요보다 줄어들었을 때 집값은 오릅니다. 근데 최근까지도 이제 작년도 그랬죠. 공급이 부족해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집값을 못 잡으니까 수요가 가수요가 생겨서 집값이 더 오른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수요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해 보였던 거죠.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쏟아부어도 집값을 못 잡으니까 가장 좋은 핑계가 공급 부족해. 나중에 우리가 지금 공급을 해서 5년, 10년 후에 충분히 늘려주면 안정이 될 거야. 지금 당장은 우리가 집값 못 잡아줘도 이해를 해줘라는 시그널을 준 것 같습니다.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. 물론 서울은 공급 부족해요. 절대적으로. 왜? 인구는 미어 터지고요. 과밀이고요. 수도권 지방에서도 서울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서울은 신규 택지가 없습니다.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새 아파트가 안 나오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쉽나요? 여러 가지 규제들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한번 추진을 해도 특별법을 만들어도 15년이 걸릴 겁니다. 일기 신도시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간의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.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르면은 이제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하고 집값이 내리면은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 왜?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이 메커니즘이 변하질 않아요. 항상 똑같고요.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요. 윤석열 정부 때도 그런데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. 정부가 이걸 깨지를 못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. 정부가 정책이 시장을 좀 리딩해야 되겠다. 규제도요. 필요한 규제들은 주택 시장이 어려우면 무조건 풀지 말고 기준과 원칙이 저는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다면 기준과 원칙이 뭐냐? 거래세냐 보유세냐 두 마리를 다 강화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된 거고요. 방향을 정해야죠. 거래세를 올릴 것인가? 거래세를 올리면 보유세를 낮춰야 되고요.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야 되고 그 방향이 정해지면 일관성 있게 밀어붙여야 되고요. 불필요한 규제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무주택자들은 집을 쉽게 살 수 있게 대출도 쉽게 할 수 있게 당연히 정책이 그렇게 돼야 되고요.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집을 사기 어렵게 대신 사회적 책무를 할 때 뭐 10년 장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다주택자들은 집을 어느 정도 쉽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. 왜? 10년 동안 전세 가격을 못 올리면서 나름대로 희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 책무를 하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집을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해준다. 이런 기준을 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집값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고요. 지금 또 집값 더 떨어지면 규제 더 풀어줄 거고요. 이러다 집값 오르면 또 규제할 겁니다.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이렇게 해도 사실 답이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요. 앞으로도 안타깝지만 저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. 규제를 하면은 뭐 또 집값 떨어지면 규제를 하고요. 또 건설 회사들은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주택시장 분위기 좋을 때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입주 물량 미어 터지고요. 미분양 증가하고요. 3년 5년 지나면 또 공급 부족해질 거예요. 왜? 안 지으니까. 지금 토지 확보한 것도 팔고요. 막 포기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. 이 부작용이 3년 5년 후에 또 나오거든요. 그럼 그때 되면 또 집값이 오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리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읽어서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하고 매도 매수 전략을 본인들이 세우는데 부디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해서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